국위 선양, 나라의 권세나 위세를 널리 떨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각계 분야에 다양한 예시가 있겠으나 문화 분야에서는 K-팝이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일 텐데요. 그런데 K-팝은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직접적으로 K-팝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에서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5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아시아 기준으로는 중국,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고 혁신 국가이며 혁신 역량 상위 20개국 중 가장 큰 상승을 이룸으로써 혁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혁신 성과는 지난 10년간 가장 역동적이었고 북미와 유럽과의 격차를 좁혔으며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한국이 5위, 싱가포르가 8위, 중국이 12위, 일본 13위, 홍콩 14위로 이 국가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엄청난 혁신 상승을 이룬 대한민국의 눈에 띄는 점들을 주목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문화 및 창의적 서비스 수출이 크게 상승하였다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이 있네 없네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한 번 폭발적인 인기가 예상되는 애플의 아이폰 13 신제품 라인업은 물론 그들의 차기 노트북의 혁신도 삼성과 LG와 같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혁신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이제는 전 세계의 혁신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끌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고 애플도 이제 우리 기업의 혁신 덕분에 폴더블 아이폰을 시도할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성능적인 부분의 혁신은 몰라도 폴더블 아이폰 등의 혁신은 2024년 정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것 또한 아시다시피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의 폴더블, 롤러블 폼팩터 혁신이 아니었더라면 애플 스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이었기에 우리 기업들의 혁신은 더 크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가전기기에서 최강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은 물론 전기차 업계를 이끄는 테슬라 역시도 삼성과 손잡고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하였는데요. 현재 한국의 첨단 기업들은 미래 자동차 기술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그다지 놀라울 일도 아니라는 점인데요. 대한민국이 가진 최첨단이라는 이미지는 이미 전 세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서 뭐 신기하게 나왔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거인가 보다 하는 수준인 것이죠. 실제로 대한민국에 대해 더 놀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대한민국의 혁신지수를 상승시킨 이유 중에는 바로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류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치가 크게 기여한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 이전에 아시아 혁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싱가포르가 직접 분석을 한 내용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한국이 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혁신 1위 자리를 차지했으며 그 요인에는 K-팝 파워가 있다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지역의 혁신 순위 2위이자 세계 기준 10위였던 한국이 이번에 아시아 1위, 세계 기준 5위에 올랐는데 세계 지식재산기구의 데런 탕 사무총장은 한국의 이런 부흥이 K-팝과 K-드라마의 영향 때문일 수 있다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뉴스위크 재팬 또한 한국 혁신의 비결에 K-팝이 한몫을 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K-팝과 기술 혁신은 언뜻 무관한 것 같지만 BTS의 창의성이나 발신력을 생각하면 왠지 납득이 된다 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과 더불어 문화적 가치의 상승이 전반적인 분야의 상승 포인트가 되어 이와 같은 성과를 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K-팝과 K-드라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쓰이는 간단한 예시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인 인도, 그 인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 또한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는 한국관광공사가 인도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한류 열풍을 보며 가상 한국 체험, 소셜미디어 콘테스트를 비롯 인도의 한류 팬들을 위한 독특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포인트 그 자체가 한류라는 것인데 이런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라 이색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파급력 자체가 과거와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스트 팬데믹 세계에서의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미래 비전이 바로 이 한류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죠. 바이스톰
또한 BTS를 날리는 글로벌 홍보 채널을 운영했던 경험을 통해 인도의 아미들이 BTS는 물론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해 들으며 직접적으로 그 위력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빌보드의 국제 파워 플레이어 명단에도 들어간 유니버셜 재팬의 CEO 후지쿠라 나오시 또한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보드를 휩쓸고 있는 BTS와 K-팝 가수들에 비해 일본은 1963년 이후 이런 수준의 성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에 무엇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그는 K-팝 아티스트들의 작업 방식을 지켜보니 J-팝 아티스트가 개선해야 할 영역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보인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BTS를 들었는데요. BTS가 가진 엄청난 팔로워 수와 팬들이 SNS를 통해 보여주는 충성도는 BTS의 신곡과 뮤직비디오 등이 출시될 때 엄청난 효과를 일으킨다면서 이렇게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일본도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K-팝 음악이 글로벌 차트에 등장하는 음악 트렌드를 영리하게 접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음악이 세계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일본 아티스트와 음악도 이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답했는데요. 즉 J-팝의 세계화를 꿈꿀 수 있는 이유도 K-팝이 그걸 먼저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고 K-팝처럼 되고 싶어 그들이 분석하는 전략 자체도 K-팝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인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시스템적인 구축은 따라할 수 있어도 기본적인 역량에 있어 이미 모든 면에서 하락 중인 일본의 반등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와중이지만 아마 일본의 야망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일은 일본의 K-팝의 묻어가기와 K-팝 곶감 빼먹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프레임을 통해 K-팝과 유사한 음악이라는 식으로 동조화를 노릴 것이며 K-팝 기업들에 대한 공략도 따르게 될 것인데요. 이미 일본에서는 유사 K-팝 아이돌 그룹이 몇 번 등장한 바 있었고 그때마다 대참사가 벌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전략은 결국 한국의 묻어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은 이렇게 분석을 참 좋아하고 참 열심히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BTS의 하이브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널리스트 마츠타니 소이치로는 자신의 칼럼에서 하이브를 분석하면서 일본의 대표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에이벡스의 시가총액보다 15배나 큰 회사가 하이브이고 글로벌 기업 인수를 하고 있는 하이브가 이제 J-팝 기업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일본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미야와키 사쿠라라고 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아이돌의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악 시장에 비해 내수 규모가 작았던 한국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 현재 상황에 이제 그에 따라 종종 일본인들이 하는 말 중 하나는 J-팝은 내수 시장이 커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라는 필자는 이를 단순히 내수 시장의 크기 차이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그런 논리대로 하면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가진 미국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인데요. 이런 온라인과 인터넷이라는 시대 변화를 통해 한계가 사라진 상황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왔지만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읽어내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되려 국내 시장마저 한국에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K-팝이 대단한가 보다 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딴따라라며 폄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허나 늘 말씀드려왔듯이 이제 K-팝은 단순한 국위선양의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력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